자, 교재에는 6번 항목 연결해서 갑니다. 수익 배분의 원칙. 타이틀에 수익 동그라미 치고 배분 동그라미 치시고 암기할 게 없고 답을 다 주고 묻습니다. 자, 수익을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배분한다. 수익 배분의 원칙인데 우리 공부했던 거 활용합니다. 생산 요소가 뭐였던가요? 토지, 자본, 노동 이렇게 공부했죠. 얘들을 빌렸으면 일정한 대가 지불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토지 사용 대가는 뭐라고 했고, 지대, 자본의 대가는 이자, 노동의 대가는 임금. 그러니까 이 생산 요소를 투입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각 요소에게 수익을 임금, 이자, 지대로 뭐 한다고요? 배분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하고 갈 건 토지는 이동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위치가 고정돼 있죠. 뭐라고 표현했어요? 부, 동, 성. 수동적 생산 요소라 그랬죠. 그럼 수익이 발생하면 자본 노동의 수익을 먼저 배분합니다. 먼저 배분하고 남는 수익을 우리는 잔여 수익이다라고 한번 들어본 적은 있죠. 지대로는 공부하시면서 잔여 수익을 토지에게 지대로 배분하는 걸 무슨 원칙이다? 수익 배분의 원칙. 외우려 하지 말고요. 답을 줘요. 생산 요소를 투입하면 자, 수익 발생했죠. 각 요소의 수익을 뭐 한다고요? 배분하는데 자본 노동의 수익을 먼저 배분. 왜 먼저 배분해요? 얘들은 움직이니까.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돈은 다른 데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주고 남는 수익을 뭘로? 토지에게. 왜 토지를 나중에 주는 거예요? 돈은 못 가잖아요. 남는 수익을 토지에게 배분을 한다라는 겁니다. 잔여 수익을 토지에게 뭐 한다? 배분한다. 그러면 자, 지대의 성격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한번 해볼게요. 3주차 공부하시면서 지대 이론 공부하시면서 리카도가 기억이 납니까? 리카도는 곡물 가격의 상승이 지대를 발생한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럼 지대의 성격은 토지 소유자의 불로소득이다라고 규정을 했어요. 고전학파가. 그렇습니까? 다른 요소에 지불하고 남은 뭐다? 잉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지대 소득을 잉여라고 했기 때문에 이 원칙을 잉여 생산성의 원리 이렇게 물어보면 어려워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은 뭐냐면 수익 배분의 원칙과 잉여 생산성의 원리가 동의어란 걸 아셔야 돼. 동의어. 그러니까 시험장에 잉여 생산성의 원리라고 등장하면 이게 동의어가 뭐다? 수익 배분의 원칙이 나머지 지문에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써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 동의어를 잘 알고 간다는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책 확인할게요. 그래서 토지, 자본, 노동의 각 생산요에서 발생하는 총 수익은 수익 동그라미 치고 지문에 수익은 이들 제요소에 뭐 된다? 배분 동그라미 치고 동그라미 친 것만 읽어보세요. 그게 수익 배분의 원칙이에요. 답은 다 주고 물어요. 배분되는데 자본 노동에 배분된 잔여액이라고 되어 있죠. 잔여액, 떨이 소득은 그 배분이 정당한 행하지는 토지에 뭐 된다? 쓰세요. 최종적으로 쓰세요. 최종적으로 귀속된다. 토지에 최종적으로 귀속이 된다. 토지는 이동이 된다 안 된다? 잔여 수익을 대부분 받는 겁니다. 그럼 지대의 성격은 고전학파는 정당한 소득이 아니고 잉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를 동의어로 잉여 생산성의 원리, 그게 중요한 겁니다. 부동성 때문에 수동적 생산 요소이므로 잔여 수익을 최종적으로 배분받더라.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잉여 생산성의 원리. 이게 공부 팁은 시험장에 잉여 생산성의 원리라고 나오면 동의어가 뭐다? 수익 배분의 원칙. 그것을 알아야 지문을 찾는다라고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7번은 잘 안 모르니까 무시해도 관계없고요. 8번 갑니다. 적합의 원칙 별표 하세요. 맨 밑에 별표 적합의 원칙 또 한글에 또. 자, 앞에서 우리가 균형의 원칙 공부했잖아요. 균형의 원칙은 뭘 따지는 것이다? 부동산의 내부적인 구성 요소, 구조, 기능, 설계를 가지고 평가를 한다 그랬고요. 구성 요소 간에 안 맞으면, 균형의 원칙이 안 맞으면 무슨 감가다? 기능적 감가가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비되는 게 적합의 원칙입니다. 그럼 적합의 원칙은 뭡니까 하면 부동산이 이제 속해 있는 외부 환경이에요. 그 지역의 외부적인 환경과의 조화를 통해서 가치를 평가하는 걸 적합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자, 아무래도 주택은 어디 있어야 돼요? 주거 지역에. 상점은
상업지역에 있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럼 이 일반적 용도에 맞는지를 보는 것을 표준적 이용이라고 합니다. 작년에도 물었어요. 자, 재작년에 다시 일반적인 용도에 맞는지를 판정하는 걸 뭐라고 한다? 표준적 이용을 보고 평가하는 걸 무슨 원칙? 적합의 원칙이다. 이렇게 해보게요. 상업지역 내에 단독주택이 있답니다. 이 단독주택은 그러면 주변 환경과 어울립니까? 주택으로는 쾌적성, 편리성이 떨어지죠. 나는 좋은데 또 하지 말고 뭐 좋을 수도 있죠. 주변에 뭐 노래방 많이 있으면 가면 되는 거니까. 자, 일단 이 표준적 이용이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이 부동산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이걸 평가하는 걸 무슨 원칙이다? 적합의 원칙이고. 그러면 저 표준적 이용에 부합하지 못해서 적합의 원칙이 안 맞으면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럼 이 감가는 경제적인 감가라고 합니다. 앞에서 언급을 한번 했어요. 갖다 붙이기 나름이에요. 주거지에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주거 환경이 나빠진 거죠. 그럼 무슨 감가다? 경제적 감가다. 이걸 평가하는 게 무슨 원칙이다? 적합이다. 시험은 그러니까 거의 8, 90%는 요거 두 개 바꿔서 해요. 시험장 가면. 그러니까 균형의 원칙은 뭐다? 내부 구성 요소로 평가하는 것이고 그에 안 맞으면 기능적 감가. 적합은 외부 환경, 지역의 환경, 위치를 통해 평가하는 거고 표준적 이용의 적합 여부를 평가하는 게 적합의 원칙이다. 안 맞으면 무슨 감가다? 경제적 감가다. 이 물어봅시다 그러면. 자, 기능적 감가는 치유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하자가 있으면 타당성 반영해서 치유할 수도 있고 치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비용 대비 가치가 오를 가능성 없다면 치유하지 않는 거고요. 그럼 경제감가는 치유할 방법이 있어 없어요? 이 단독주택을 다른 데로 가져갈래 들어서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경제감가는 부동성 때문에 발생하는 감가이기 때문에 치유 불가능 감가라고 합니다. 차후에 또 나올 겁니다. 중요한 표현인 거니까. 경제감가는 무슨 감가다? 치유 불가능 감가. 원인이 뭡니까 하면 위치가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위치적인 감가라고 쓰고 외부 환경과 안 맞으니까 외부적 감가라고 합니다. 읽으세요. 외부 위치적 감가도 뭐라고 한다? 외부적. 그리고 환경적 감가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감가를? 경제 감가를 치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치유 불가능 감가라고 합니다. 교재 확인할게요. 자주 물어봅니다. 유용성이 최고도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대상 부동산의 무슨 환경? 외부 환경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으로 다음 줄에 단골 지문입니다. 주택은 주거지역에 상점은 상업지역이 그게 시험 지문이에요. 공장은 공업지역 입지하는 것에 대한 표준적 이용이 보입니까? 다음 주 가면 또 나오니까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용도에 맞는지를 보는 걸 뭐라고 한다? 표준적 이용이 판정을 해서 가치를 평가하는 건 균형의 원칙이다. 적합의 원칙이다. 보조단 갈게요. 우측에 기출체크.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의 입지란 말이 보이죠. 입지, 인근 환경 영향을 고려한다. 무슨 원칙이에요? 적합의 원칙. 넘기겠습니다. 적용에 가시게 되면 그래서 동그라미 니은 대상 부동산이 대상이라는 얘기는 평가 대상 부동산이라는 얘기입니다. 평가 대상 부동산이 인근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해서 즉 적합의 원칙에 적합하지 못하면 무슨 감가다? 경제적 감가. 왼쪽에 갑니다. 사이드에 보조단에. 그래서 경제적 감가는 부동성 동그라미 쳐서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니까 기능 감가 달리 치유 불가능 감가라고 되어 있죠. 다 써놨어요. 외부적 감가, 환경적 감가, 또 뭐라고 한다? 위치적 감가. 불필요한 필기는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다 책에 있잖아요. 그죠? 예. 아니에요? 그 필기 하시면 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 쓰는데 너무 연연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내려갑니다. 9번. 외부성의 원칙은 거의 안 묻습니다. 답을 주니까 안 물어요. 여러분 외부 효과 공부했죠? 외부 효과. 그걸로 평가하는 겁니다.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가치는 상승한다. 부가 발생하면 가치는 하락한다. 거의 성격이 이랑 같아요. 무슨 원칙과? 적합의 원칙. 잘 안 물어요. 잘 안 물어보는 거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고. 내려갑니다. 10번 경쟁의 원칙으로 갑니다. 경쟁의 동그라미 치고. 공부한 거 활용할 겁니다. 자,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그럼 가격이 상승했다는 얘기는 시장에 뭐가 발생했다? 공부한 대로 초과이윤.
초과이윤 발생했죠. 그럼 공급자가 심장이 벌렁벌렁해지지요. 공급이 뭐 한다? 증가한다. 공급이 증가되면 가격 어떻게 돼요? 하락한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지금 앞에 공부한 걸 전부 다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과윤의 발생은 공급자 간의 경쟁을 심화시키죠. 돈 되니까 다 뛰어든단 말이에요. 그럼 경쟁이 심화되면 초과윤은 감소한다거나 소멸한다는 것은 무슨 원칙이다? 경쟁의 원칙이다. 그러니까 묻고자 하는 바는 과당 경쟁, 과잉 공급이 되면 가격은 적정 이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건 다시 바꾸러. 그러니까 과대평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물어보는 게 경쟁의 원칙입니다. 답을 다 주고 물어요. 그것도 보조당 가볼게요. 보조당 가시면 부동산 가격도 경쟁이란 말이 보이죠. 경쟁에 의해서 결정되고 경쟁이 있으므로 초과윤이 뭐하고 소멸하고 그럼 대상부동산은 그 가격에 적합한 가격을 가지게 되는 것은 무슨 원칙이다? 경쟁의 원칙이다. 본단 들어갑시다. 개념 초과윤은 뭘 이야기하고 경쟁은 동그라미 치고 경쟁의 결과 초과윤이 감소 소멸한다는 것으로 부동산 가격이 경쟁의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원칙을 뭐라고 한다? 경쟁. 답을 주고 물었습니다. 자, 2번의 기억. 경쟁의 원칙 거기는 챙기셔야 돼. 의미하는 바는 대상 부동산의 일시적인 초과 이윤을 끊고 장래에도 계속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해서 가격을 실제 이상으로 과대평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부동산 가격은 경쟁의 원칙에 준해서 평가한다는 것을 경쟁의 원칙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서 11번 수요 공급의 원칙으로 갑니다. 답을 또 주고 그대로 물어요. 수요 공급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져요? 가격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공급에 의해 상호작용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끊고 결정된 가격이 다시 수요 공급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무슨 원칙? 수요 공급. 답을 줘버리고 물잖아요. 그러면 이게 주고받는 현상을 아까 보고 왔어요. 가격의 이중성, 피드백 원리가 작용이 되더라 하는 거. 됐지요? 뭐 복잡하게 안 물어본다. 최근에 문제는 이제 그 많은 분량 중에 문제가 줄어들면서요. 복잡하게 묻는 게 각각의 원칙이 무슨 말이냐 물어보아요. 적합의 원칙이 뭐예요? 균형의 원칙이 뭐예요? 경쟁의 원칙이 뭐예요? 수요 공급의 원칙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답을 주고 묻지 않습니까? 수요 공급에 의해서 뭐가 결정되고 가격 결정된 가격이 수요 공급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수요 공급의 원칙이라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12번 별표 갑니다. 대체의 원칙 자주 묻습니다. 거기 답은 또 주고 물어요. 대체제가 뭐였어요? 대체제가 대체제란 바꾸어서도 효용이 유사한 제와 그러니까 자 대치동에 소재하는 음마 아파트를 평가하려고 해요. 그럼 이 아파트와 대체 경쟁 관계에는 다른 부동산과 비교해서 평가하겠다라는 것을 무슨 원칙? 대체의 원칙. 그러니까 재화가 두 개 등장하면 숨도 안 쉬고 무슨 원칙?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그러면 대체가 되려면 봅시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체제 요건이 세 가지였죠. 일단 두 재화의 효용이 유사해야 되죠. 다 까먹어 버렸다. 자, 용도도 유사해야 되죠. 가격도 유사성이 있어야 뭘로 본다? 대체로 보더라. 부동산은 개별성 때문에 대체할 수 없다 그랬죠. 다만 뭐는 가능하다? 용도적 대체는 가능하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원칙적으로 대체할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건데 주거용으로는 뭐가 가능하다? 용도적 대체는 가능하다. 그래서 대체 부동산과 다른 부동산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부동산 가격이 형성된다는 게 뭐다? 대체 원칙. 다시 단순하게 대체 부동산 가격이 15억이면 대상도 얼마? 15억 부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평가하는 게 무슨 원칙이다? 대체의 원칙이다. 그러니까 요령이 필요한 게 잘 모르더라도 재화가 몇 개 나오면 비교를 한다 하면 대체의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재화의 효용 유사하다면 가격이 싼 거 비싼 거? 싼 거. 가격이 같으면 효용이 높은 걸 선택해서 그걸 기준으로 평가하겠다는 게 대체의 원칙이 됩니다. 자, 확인해서요. 개념 갑니다. 부동산 가격은 답을 주고 물어요. 대체성이란 말이 보이죠?